앞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열립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앞으로 최소 몇 년간 한국의 경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어느 기업이 무너졌다, 어느 기업이 또 어떻게 됐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해서 퍼져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악할 겁니다. 이미 금융노예 600만 명은 포획됐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금융노예 600만 명 중에 그들 중에 한 20만 명쯤 되는 100에서 한 120만 명은 위기가 터지자마자 줄도산하고 저 아래로 무너질 겁니다. 노동력 부족 국가에 왜 나라가, 왜 관련 업계가 그렇게 많은 이들을 빚지게 만들었을까요? 부자가 되겠다라고 욕심먹고 탐욕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투기하라고 얘기하고 빚내라 그러고 욕심부리게 한 겁니다. 왜?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할 거니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86들이 은퇴한 빈자리들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그냥 여유 부리면서 사는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을 과도하게 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마음먹고 살아도 그래도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저성장 시대고 기회가 줄어들고 저성장 시대이고 기회는 넘쳐나고, 물론 기회가 넘치는 만큼 혜택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평준화 사회가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나라가, 관련 업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2030 청년들에게 빚지게 만들었죠. 이제 그네들, 여자들도 군대 보내고 남자들 투잡 쓰리잡 하게 만들고 배달의 민족 일하게 하고 쿠팡에서 일하게 하고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네들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편의점에 냉동밥 먹고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허덕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켠에서는 빚지지 않고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차박하고 캠핑하고 둘레길 걸어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소소하게 아주 단촐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유럽처럼 여름 휴가를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점점 출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 때만 해도 아침에 초등학교 오전반 오후반 있었습니다. 60명이었나 70명이었나 되게 많았죠. 교실 의자 수보다 아이들 수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한 반에 20명, 16명 이라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한 폭판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폐교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이고요.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자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와 연끌과 코인 투기판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은 조상이 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앞으로 3년, 5년 이 기간 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죠. 대략 그들에게는 이번에 연끌을 진짜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감당 못할 빚을 진 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량을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아니면 연끌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채권을 발행하고요. 금융권들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충당을 위하여, 충당금 적립을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배당 우량주를 살까? 채권을 살까? 아니면 조금 지난 다음에 부동산, 싼 임대주택을 부동산을 살까? 뭐 갭투기를 할까? 이래저래 여러가지 궁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걸려든 사람들에겐 지옥,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십 년 만에 큰 기회가 온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게 낫겠습니까? 확실한 건 뭐다? 철저하게 자기가 뛰어들려고 하는 분야에 공부 또 공부해야 된다. 정말로 공부하고 연습해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정말 잘 알았다라고 판단이 들 때 그때쯤 해가지고 결정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부의 추월 차선,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꼬드긴 다음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서 돈을 벌어들이는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더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 당연해질 겁니다. 직장 동료들까지도 어디에 사는지, 뭘 하며 사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점심시간에 알아서 혼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왜? 빚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처지가 못 되어서 그러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시기가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한국은 당연하게 안 좋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철저하게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축적하고 아끼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1년, 3년, 5년 이 기간 안에 아주 큰 사회적인 계급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리고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두고 보는 것, 관찰하는 것,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괜찮아진다.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산층이 별 겁니까? 그냥 주수입 외에 월 100만원, 200만원 들어오는 그런 삶이다. 어떻습니까? 삶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만원, 200만원 어렵겠죠. 월에 5만원, 월에 10만원, 월에 7만원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아주 여러워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 만에 오는 엄청난 기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아주 큰 경제적인 대변혁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 변혁기에, 그 전환기에 큰 기회를 거머쥘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현금을 마련하고 축적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